안녕하세요. 황준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선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할 건데 떻게 하면 좋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선행하지 마세요. 네. 빠른 선행은 금물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중요하고요. 선행을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네, 심화학습까지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지 앞에서 앞 학년에서 배워야 했던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 학년 거 공부하는데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계속 의미 없이 선행만 쭉쭉쭉쭉 나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다 까먹어요. 네. 매번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학원에서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특강 들어요. 특강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특강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일주일에 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학원을 갔다가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학원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수업을 나갑니다. 예, 앞에서 선생님들 계속 뭐 판서로 수업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막 보면서 와 공부를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죠? 내신 대비하죠. 네, 내신 대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특강 때 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예, 그런데도 수학은 뭐 여러 번 돌리면 좋으니까 몇 번 하는 거야. 여러 번씩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깊이 있게 공부하면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 수학 강사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들을 안 까먹고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깊이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까먹을 수가 없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부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빠른 선행 절대 하지 말시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중학생 이제 학년 한 끼별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쓸데없는 과목에 대해서 너무 힘을 많이 빼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를 좀 이제 염려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학년 1학기예요. 1학년 1학기는 복잡한 시계 계산이 있어요. 엄청 복잡한 시계 계산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실수가 나와요. 아이들이 계산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플러스를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쓴다거나 그럼 그걸 또 학원에서 뭐라고 해요? 아우 너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계산 실수하는 거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니? 이러면서 우리 아이를 수학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려요. 너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더 풀어야 돼. 계산 문제 더 풀어야 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구나.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절대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중1 때 나오는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그 복잡한 계산은 사실 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그렇게 복잡한 식은. 네. 1학년 1학기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수학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거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되 그런 어떤 복잡한 계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는 착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은 계산일 뿐이에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수업하다가 계산 실수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1학년 2학기 거예요. 1학년 2학기 거. 1학년 2학기 거는 너무 막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너무 어려운 것까지 복잡한 것까지 풀려고 하면은 시간 낭비예요. 네, 에너지 낭비고 도형 파트는 그냥 라이트 센이나 RPM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 2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수포자가 시작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2학년 1학기 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연립 방정식 활용이 있고요. 1차 부등식 활용이 있고요. 1차 함수의 활용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활용 파트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수포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급하게 가지 말고요. 2학년 1학기 거는 정말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연립방정식,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1차 함수 이거는요.
고3 때까지, 수능까지 쭉쭉쭉쭉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거 파트는 2학년 1학기 파트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일품이나 고쟁이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네, 고쟁이에도 스텝 3, 스텝 2 이렇게 있는데 스텝 3까지도 꼭 푸셔야 돼요. 네,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해설지 보고 막 모르는 거 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원의 선생님한테 혹시나 이제 모르는 문제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그냥 그거 모르겠어 그럼 내 선생님이 다 풀어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분석해서 푸는 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의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도형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를 뭐 일품이나 고쟁이나 이런 심한 문제집까지 푼다? 그건 진짜 에너지 낭비예요. 네. 그냥 중학교 내신 A 받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그런 어려운 도형에 관련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닮음 찾는 거. 네. 그 정도는 뭐 계속 나오지만 그거를 뭐 보조선 그어서 뭐 엄청 복잡하게 푸는 그런 것들 절대 안 나오니까요. 예. 2학년 2학기 건 어떻게 공부하자? 네. 내신, 중학교 내신 A 나올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절대 심화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3학년 1학기 거. 3학년 1학기 건 정말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은 수학 상에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계속 미적분 그리고 고3 수학까지도 3학년 1학기 거에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것과 마찬가지 2학년 1학기 파트하고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파트도 심화까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급하게 선행을 나가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도 일품이나 고쟁이까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블랙라벨도 괜찮아요. 네. 자, 3학년 2학기 것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2학기 파트하고 마찬가지로 내신 A 나올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라이트센이나 RPM에 있는 정도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학교 기출 위주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 위주로만 좀 풀어주시면은 충분히 A까지 무리 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어려운 문제 푸는 거는 낭비다. 그럴 시간에 3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 심화 과정 문제를 더 푸는 것이 훨씬 좋다. 자, 2학년 1학기 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연립방 정식, 1차 함수, 1차 부등식이 있는 곳이 2학년 1학기 거니까요. 우리 아이가 중3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못하면 2학년 1학기 거 다시 하셔도 괜찮아요. 네, 다시 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절대 그런 것들 남들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분별한 선행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 뭘까요? 뭐 수학을 못해서? 아니요.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낯설게 보이면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 무분별한 선행이 그 이유입니다. 계속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걸 연습하지 않고 계속 빠르게 급하게 선행만 나가니까 뭔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선행을 나가겠죠. 개념 문제라고 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사실 깊은 고민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계속 얇게 얇게 핥아가면서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무분별한 선행 안 좋다는 거죠. 네. 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습관이 든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 심학습을 하지 않고 선행을 나가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형별 문제만 풀면서 선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급격하게 떨어뜨린 주요 원인입니다. 예. 너무 쉬운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뭐가 재미있겠어요. 예.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만 재밌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재밌는데 그냥 풀었네 맞았네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재미가 없죠. 네. 그다음 중학교 때부터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야지 고등학교 때 나오는 수능형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말고요. 뭘 해라? 심화 학습을 하시라 이거예요. 예. 자, 선행보다 심화 과정을 해야 하는 이유. 문제를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까먹지 않아요. 예, 깊이 있게 공부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빠르게만 나간 선행은 결국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풀어주는 심화 수업은 그냥 정말 그냥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해요. 영화 볼 때는 재밌죠. 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풀어주면 야, 저걸 저렇게 푸는구나.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남이 풀어주는 심화 학습 안 좋고요. 어떻게 해라? 스스로 풀어라. 스스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수업보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훨씬 좋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막 따따따따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푸는지 옆에서 봐주고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는지 봐주는 그런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디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는 수업.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네. 그다음 의리를 지킬 것인가 대학을 택할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분명 이제 중등 전문 학원에 있을 거예요. 중학생들이 많이 있는. 네. 근데 거기 있으면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중학생이 많은 학원을 피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중등 전문일수록 학원비가 저렴하죠. 네, 저렴해요. 고등 전문에 비해서. 그러면 이 학원비라고 하는 것은 곧 선생님들의 월급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저렴하면 선생님들 월급이 절대 높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 월급이 낮으면 실력 좋은 선생님 고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원비가 싼 학원은 실력 좋은 선생님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월급이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등 전문에 학원비가 낮은 학원은 좋은 선생님이 있을 확률이 어떻다고요? 낮다. 네. 그래서 중학생이 많은 학원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고등, 그다음 수능까지도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께 수업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은요,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모두 어떻게 이어져 있는 교과목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분수 계산, 고등학교 때 안 나오나요? 나오죠. 예,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능이 끝이죠. 예, 수능 수학이 끝이에요. 수능 수학이 끝인데 이 수능 수학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게 더 중요해. 이걸 더 해. 중학교 때는 그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 자, 앞에서 선생님이 제가 1학년 1학기,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가 엄청 중요하다 강조를 했죠. 왜냐? 거기서부터 수포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나온 활용들 그런 함수 문제, 부등식 문제,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고3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고3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끝까지 했으니까 수능까지 다 가르쳐 봤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이거예요. 네. 2-2 안 중요하다고요. 네. 그런데 그거 뭐 거기 있는 어려운 도형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선생님 우리 애는 도형에 약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도형에 약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어려운 문제 하나 못 푼 것뿐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그런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문제들 네, 안 풀어도 돼요 그런 것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이트센이나 RPM 정도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고등 내신과 수능이 정말 중요하죠. 쓸데없이 중2-힘 빼지 마시고요. 거기는 A 받을 정도로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내신과 수능 같이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교과 전형은요 27,000명, 그리고 종합 전형은 38,000명, 즉 수시로 약 6만 명의 학생을 뽑는데요. 정시 전형,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하는 전형이죠. 그 44,000명 정도를 뽑아요. 이게 2024년 올해 이제 모집 인원 통계인데, 근데 사실 교과 전형 쓰는 학생은 종합 전형 쓰지 않아요. 교과 전형은 진짜 1등급 초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과 전형 쓰는 거고요. 그럼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은 조금 한 2등급, 3등급 사이 요 정도지만 생기부에 세특 같은 것들이 좋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종합 전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6만 명 중에 뽑는 게 아니라 교과 전형이면 27,000명, 종합 전형이면 38,000명 안으로 이제 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수능은 어때요? 44,000명, 거의 비슷한 비율로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수시도 중요하고요, 내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능도 중요하다, 이런 거죠. 결국 우리 아이가 수시 전형으로 쓸 수 있는 크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7,000명이거나 38,000명 정도 될 것이고, 네, 그 둘을 합쳐서 65,000명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신 국어, 영어, 수학 문제에서도 단순히 그냥 뭐랄까 유형별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도 그렇고 서울은 더욱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 대비를 함께 해야지 내신도 잡고 그리고 뒤에 있을 수능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 고등수학 선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약을 한번 좀 해볼게요. 급하게 선행 나가지 말고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거에 너무 힘 빼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2학년 1학기 거와 3학년 1학기 거, 여기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꼭 심화 과정까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라는 거. 그리고 중등 전문 학원에서는 사실 고등 과정을 제대로 대비하기가 힘들다. 수능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고등 과정 그리고 중학교 과정까지도 같이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